토토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피테서와 트벤테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양쪽 풀백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피테서는 왼쪽 측면의 위텍 선수의 크로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벤테 역시 왼쪽 풀백 스말 선수가 나란히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선수 역시 크로스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양쪽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테서라는 팀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포 공격수 오펜다라는 선수가 프랑스 리그앙 랑스로 이적을 한 다음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테서가 리그 17경기에서 18골, 최소 득점 3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와도 그걸 받아먹어야 하는 공격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피터스가 공격력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피테서보다 확실히 공격자원들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피테서를 상대로 최근에 3연승의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이 네덜란드 리그의 홈발 성적인데 이 트벤테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벤테가 홈에서는 8승 1무 0패 네덜란드 리그 홈 성적 1위 팀인데 원정만 가면은 2승 3무 3패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무려 18골이나 감소가 되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원정에서는 트벤테가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피테서가 주전 골키퍼 스에르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미드필더인 코즐로프스키 선수 역시 결장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홈팀 피테서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그래도 피테서가 최근에는 5경기에서 4무 1패의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아약스, 알크마르 같은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피테서가 무승부를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에 트벤테의 원정 기복을 고려했을 때 피테서가 또다시 무승부로 무자비 본능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피테스의 승리까지는 보지 않는 이유는 이 트벤테라는 팀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짠물 수비팀이고 현재 피테스의 빈공을 고려하면 트벤테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시타르와 헤이렌베의 경기인데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인 팀의 상승세 그리고 공수 밸런스를 고려하면 원정팀 헤이렌베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점유율 통계인데 헤이렌베라는 팀이 평균 점유율이 49.4로 낮은 편인데 이 시타르라는 팀은 그것보다 더 낮은 44.9%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술 상성적으로 원정팀 헤이렌베가 구조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이렌베라는 팀도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선수비 후 역습이 강점인 팀인데 시타르의 경우에는 오히려 헤이렌베보다 현재 순위가 낮은 약팀에다가 헤이렌베보다 평균 점유율이 더 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 무게중심 역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이 시타르이기 때문에 헤이렌베가 잘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잘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타르가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나오고 강팀인 헤이렌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풀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던데 그렇게 된다면 헤이렌베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시타르를 상대로 굉장히 경기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흥미로운 점이 제가 맞대결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직전 헤이렌베가 홈에서 시타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둔 경기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양 팀의 맞대결 승자는 점유율이 낮았던 팀에게 오히려 승리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타르가 만약에 홈에서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헤이렌베를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헤이렌베가 곤욕스러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렌베라는 팀이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실점 공동 3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수비력에 비해서 확실히 공격력은 최소 득점 공동 4위로 빈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헤이렌베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지만 세트피스 실점 자체는 5골로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시타르가 의외로 세트피스로도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렌베가 최다 무자비 3위 무자비 면모가 있고 시타르 역시 최근에는 PSV를 상대로도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역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프라이부르크가 0대6으로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 그 경기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린하르트라는 선수 대신에 이 굴데라는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하면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던 프라이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랴부랴 4실점을 당한 뒤에 굴데라는 선수를 빼고 주전 수비인 린하르트를 급하게 투입을 했던 프라이부르크였는데 어쨌든 이 린하르트라는 선수가 선발로 복귀가 된다면 직전 볼프스부르크전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프라이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이 특이한 것이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로 굉장히 뛰어난 팀인데 홈에서는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높고 전방 압박 기주가 있다 보니까 제공권에 비해서 의외로 롱볼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 사이트에서도 이 프라이부르크의 유일한 수비 약점을 롱볼 수비라고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제공권에 비해서 프라이부르크가 상대의 롱볼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팀은 롱볼보다는 쇼패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고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분데스리가 18개 팀들 중에서 롱볼 정확도가 가장 떨어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롱볼을 선호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입장으로서는 롱볼 수비가 약점인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쇼패스를 선호하는 이러한 팀 컬러는 프라이부르크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라이부르크가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롱볼만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에 상당히 능하다는 점이 있고 역습 한 방이 기본적으로 날카롭기 때문에 여전히 프라이부르크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 볼프스전에서 공격적으로도 무득점이 그쳤던 프라이부르크인데 에이스 측면 자원인 이 빈센조 그리포 선수가 질병 여파로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리포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프라이부르크가 공격에서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담이지만 그리포 선수가 올 시즌 페널티킥으로만 득점을 4골을 한 선수인데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은 분데스리가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4골로 페널티킥 득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그리포 선수가 빠지는 것은 단순히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페널티킥 상황에서도 키커를 잃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프라이부르크의 한 방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랑크푸르트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3.85골로 상당히 낮은데 기대 실점보다 약 3배 가까운 실점, 9골이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한 방에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에이스 측면 자원인 그리포 선수까지 깜짝 복귀가 된다면 프라이부르크도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아쉽게 3대4로 패배를 당한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웃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는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0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공동 4위로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것이 아우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넨글라트바흐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14골이나 감소가 되면서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팀이 바로 메넨글라트바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도 메넨글라트바흐가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0대3으로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2골을 따라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골을 넣었던 선수가 베테랑 2선 자원인 슈틴들이라는 선수인데 이 슈틴들이라는 선수가 직전 레버쿠젠전에서 추가 시간에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아우쿠스 원정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주포 공격수인 튀랑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 입장으로서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력 누수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3대4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했지만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새로운 얼굴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1대0 승리, 라이프치히와 3대3 무승부를 거두는 등 도깨비 면모가 홈에서 있는 아우크스라는 점에서 메넨글라트바흐의 원정 경기력 기복과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과감하게 아웃국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메넨글라트바흐라는 팀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분데스리가에서 전체 2위 8골이나 세트피스로 넣고 있고, 반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가 세트피스 한 방을 살리게 된다면 메넨글라트바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아우크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레멘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술 상성 그리고 양 팀의 강점과 약점, 통계 등을 고려하면 우니온 베를린 쪽 승리로 갈 만한 경기인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통계는 분데스리가의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브레멘은 세트피스 수비가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팀의 투톱 공격 자원들인 베커와 시바체우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12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영입생 공격수인 시바체우 선수 역시 어느덧 11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투톱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니온의 경우에는 강점인 세트피스를 살리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우니온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도 0대1로 끌려가다가 세트피스 코너킥으로만 수비수 두키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우니온은 세트피스가 살아나야지만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레멘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수비가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좋은 팀이고, 브레멘이 직전 경기 쾰른 원정에서 무려 1대7로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을 때도 세트피스로는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브레멘이 세트피스에서 버티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브레멘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그래도 우니온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니온이 선수비 후 역습, 특히 역습 득점이 분데스리가에서 5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브레멘이라는 팀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압박 기조까지 있다는 점에서 역습 실점이 무려 분데스리가에서 7골이나 되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분데스에서 가장 많은 브레멘을 상대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우니온이 역습으로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 손쉬운 승리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니온의 투톱 공격수인 베커와 시바체우보다는 확실히 브레멘의 투톱인 필크루그와 마빈 둑시 선수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세트피스에서 버티면서 컨디션이 좋은 필크루그와 둑시의 투톱 호흡이 나와준다면 의외의 이변 결과도 연출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위트레우트와 엑셀시오르의 경기인데 위트레우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맞대결 경기 내용적으로는 대등했으나 이 위트레우트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위트레흐트가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위트레흐트와 엑셀시오가 나란히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네덜란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 양팀이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은 최상위권인데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실점 역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시오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 위트레흐트가 6실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언제나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고 실점을 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 위트레흐트가 엑셀시오 원정에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위트레흐트가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승골의 주인공이 위트레흐트의 이 반데스트릭이라는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면서 위트레흐트가 중원 쪽에서 공백이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선수가 5골이나 넣고 있는데 최근에 위트레흐트의 최전방 공격수인 도우비카스 선수와 바스 도스트라는 선수가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스트릭 같은 중원 자원들의 화력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반대 스트릭이 빠지게 된다면 또다시 위트레흐트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반대 스트릭 외에도 투룬스트라 같은 주전 미드필더가 또다시 나란히 결장이 되게 된다면 위트레흐트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력자들의 화력 지원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시오 역시 최전방 공격수 카르차치 선수가 13경기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엑셀시오가 고무적인 것은 엑셀시오는 공격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의 아자르칸이나 중원의 율리안 바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엑셀시오가 원정 성적이 너무나 떨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시오가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은 원정에서는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위트레흐트가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위트레흐트가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또다시 결장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공격 조력자들의 컨디션이 좀 더 나은 엑셀시오에게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수비력은 상승이 되지만 득점력이 10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맞대결에서도 팽팽하게 경기 내용이 나왔었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위트레흐트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이에노르트와 네이메언의 경기인데 베이에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특징적인 것이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력 지표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최상위권인데 제공권은 또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소하게 세트피스 지표가 뛰어난 팀은 네이메언인데 지난 10월에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에서도 네이메언이 코너킥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페이에노르트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네이메언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탄난이라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2골 7도움, 어시스트가 무려 7개나 될 정도로 네이메언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탄난 선수가 세트피스 전담 키커이기 때문에 네이메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트피스 능력이 상당히 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맞대결에서 네이메언이 페이에노르트를 상대로 코너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1로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너킥을 처리했던 선수가 바로 탄난이라는 선수이고 당시 수비수 마르키즈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던 것이 바로 이 탄난의 코너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탄난이 빠지는 것은 단순히 전력 누수를 넘어서 네이메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메언이라는 팀이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무승부가 무려 10번이나 될 정도로 최다 무자비 팀인데 유독 강팀들을 상대로 무승부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탄난이라는 플레이메이커의 어시스트 기록 통계인데 제가 네모를 쳐놓은 경기를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란색 네모에 들어간 팀들이 알크마르, 페이에노르트, 아약스 같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는 강팀들과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네이메언이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팀을 상대로도 무자비 면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경기에서 이 탄난 선수가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 어시스트가 모두 탄난이 세트피스에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네이메언의 무자비 본능,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나왔을 때의 원동력은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미드필더 탄난 선수의 정교한 세트피스 킥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탄난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결장이 되게 된다면 제 아무리 네이메언이 무자비라 할지라도 페에노르트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페에노르트로서는 현재 우승 경쟁자인 아약스와 PSV가 최근에 마탱이가 조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위로 올라선 상황에서 우승의 절호의 기회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네이메언이 올 시즌 리그에서 신무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페예노르트와의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 좋은 기억까지 있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